어제까지 제약이론 에세이 마지막 장 7장까지 녹화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Assumption Hackers Advantage는 뭐 번역하자면 가정 해커의 장점인데요. 해커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인 의미로 이, 이 이름을 지신 그 리샤 샤인코프 씨는 이거를 하나의 그 교육 테마로 그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가 AHA에서 아하, 이렇게 이제 어떤 깨달음의 그 탄성, 이런 거를 그 의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약이론 경영에서 그 스루풋 회계로 그 몰두하고 있는데 이분은 가정이라는 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말에 보내준 그 연말 메시지를 통해서 어,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학습해보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인사로 저는 여기 페이스북 땅에서 제 사업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쓰는 블로그, 뉴스레터가 이곳의 많은 친구들에게 흥미롭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는 5분 단편을 2, 3회 월간 발행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과목에 더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적인 삶에 더 치우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연말에 그런 종류의 반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풍요로운 기쁨으로 가득 찬 멋지고 알찬 2024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 메일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스튜어트 프레스턴이라는 분이 요건 뭐 자기네들 영어식으로 얘기한 거지만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사 하니까 일일이 답글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쉰코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샤인코프라고 발음해야 옳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두 번째로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귀하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딱 그 국내에 한번 학계에서 초청을 했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번 만나 봤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멀뚱히 그냥 식사 자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웃음으로 그냥 눈인사하는 정도로 한번 뵀던 분인데 그게 꽤 오래됐으니까 아, 좀 상당히 그 뚱뚱했는데 체중을 많이 뺐네요, 저처럼. 목표를 가지는 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반성하고 있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 자문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지난 1년 동안 저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3대 조건을 얼마나 잘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3대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이 좀 맹맹합니다만은 또 세 번째, 저는 아직도 제 융합구역에 살고 있나요? 융합구역, 그 구역이라는 용어를 제가 생소하게 듣습니다. 초이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생활에 대해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당신의 삶의 과정에서 당신이 충분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는 집중을 위한 강력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하루, 일주일, 1년 삶의 제한된 시간을 보내는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음, 뭐 전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노력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 야후 골드랩 박사의 말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부터의 전쟁부터 여기 미국의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요 가로 열고는 심지어 한국의 양극화까지 현재의 모든 상황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세계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조화, 자기 팀, 조직, 커뮤니티 등과 외부적인 조화, 사람, 팀, 조직, 커뮤니티 등에서 조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성격이 좀 극단적이기는 않지만은 조화가 안 될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요즘에 그 네타 야후처럼 대립되는 상대방을 제거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제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글쎄요, 어느 게 옳은 길인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조화를 이루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상대방을 제거하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컨버전스 존, 자신만의 융합 영역 이해. 그러니까 컨버전스 존이라는 게 이제 융합 영역이라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고 그다음에 삶의 환희, 그다음에 이 자부심, 그다음에 하모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삶,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면 저는 융합적이라는 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융합조는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네 가지 측면에 함께 모인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별로 그 내용을 좀 풀어주고 있는데요.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목적을 자극하는 영감이 나옵니다. 조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풍부한 기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자부심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성취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조화, 하모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당신의 독특한 성격과 일치시킬 때 당신의 환경은 훨씬 더 조화롭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글은 2005년 스티브 잡이 그 스탠포드 졸업연설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뭐 한번 다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졸업 연설 중에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제 현재 삶의 그 시점에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예, 내가 과연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취직을 했었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슬프 타임즈를 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주제가 생존 우선순위입니다. 그 유튜브 영화를 본 게 있는데 그 유럽 영화인데요. 25년간 유럽 어느 왕권 국가에서 군인으로 복역한 제대 군인이 왕의 허락을 받아
어떤 그 지주, 그 귀족 지주 볼모의 땅에 개간해서 감사 농사에 성공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주와의 대립 관계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착취를 하겠다는 지주를 해서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감자 농사를 성공했지만은 사랑을 위해서 다시 포기하고 결말은 어, 그,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분을 데리고 결국 그 악덕 지주, 그 귀족 지주 땅을 벗어나는 게 끝으로 되긴 있어요. 결말이 뭐 별로 안 좋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조직에서만 한 직장에서만 30년을 제가 일을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일한 후 퇴직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변함없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였다. 돌이켜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20년이 좀 넘게 이제 됐네요. 아직 그 직장 생활했던 30년보다는 적지만 조직을 나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음, 지났습니다. 어,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 실전 분석 끝까지 간다가 현재의 저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제가 유튜브 방송을 1년 전에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프록식스라는 소제목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대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가정을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에, 일단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빌리브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할 때는 또 우리나라 말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의사결정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한 것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영향을 주고 싶지만 관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상이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그런 게 많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저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뭐 사생 결단해서 맡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저간 여러 사건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사 샤인코프 여사는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처럼 범죄자들은 신원이 확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직접 관찰되는 것은 분명히 범죄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을 혼란시키고 도망치기 위해 종종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엄청들 노력을 하겠죠. 이재명의 대장성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살 당하게 만드는 짓들까지도 지금 하고들 있죠. 이 때문에 수사관들은 범죄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프록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프록시라는 용어가 또 생소하게 나왔어요. 더 광범위한 사기 금융의 경우 신용카드를 거래하는 패턴, 마약 밀매를 확인하기 위한 그 폐수에서 그 어떤 그 마약 양의 증가, 폭탄 제조의 경우는 비료의 그 구매, 이런 거래 패턴, 이런 등이 예의다, 이런 거에 의해서 프록시를 사용한다. 전에 몇 년 전에 레바논에서 대형 그 창고, 그 해안
부두에서 폭발사고 있었는데 그게 비료 창고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가 분명히 뭔가 폭탄 제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폭발을 시켰을 거예요. 그럼 레마론에서 그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폭발시킨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뭐 이 프록시를 사용해서 생각한다기보다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일단 직관이 먼저 생각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프록시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식별을 필요로 합니다. 알아는 봐야 되겠죠.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길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동일하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동일한 가정의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알려주는 프록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잘못된 상식이었다.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인간은 절대 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인간은 또 절대 변한다는 얘기도 성립을 저는 합니다. 전향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향. 전향이라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의식의 전환이라고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위한 4개의 프록시라고 해서 본인은 그것을 그동안에 마인드셋 트랩이라고 불러 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4가지 트랩이 당신은 난 알아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갈등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은 복잡함으로 인해 마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가정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그에 맞출 수 있다면 잘못된 가정 루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승리는 진정한 가시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리해지고 근접한 지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재적인 종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혼합물에 각자의 가정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소개한 거를 아까 그 마인드 이셋 트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프록시라고도 이제 달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의 도전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정에 도전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을 진정으로 염두에 두려면 잠시 좀 멈춰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여기에 있는 실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사고방식의 덫에서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알아요. 이게 함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골드랩 박사도 다 뭐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도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 얘기는 never say I know. 절대 내가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덫, 세 번째 비난을 하는 함정, 그 다음에 복잡하다고 세상을 보는 함정,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다른 표지에서 8단계 미스터리 분석이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작아가지고 또 영어로만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국문 번역을 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디자이더 이펙트는 기대하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에는 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번에 기대하는 결과는 어떤 그 가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행동을 실행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모여져 가지고 기대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행동 실행과 가정이 합해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행 결과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요. 근데 이게 갭이 있다. 그러면은 출현 원인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지지하는 결과, 다른 반드시 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추론이 맞다고 하는 지지하는 결과도 좀 찾아봐라. 음, 그리고 추론 원인으로 새로운 주입책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라. 뭐 이런 거예요. 언뜻 뭐 여러 번 이 가정 전개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제가 봐가지고 실습 및 연습을 해보려고 모든 애를 쓰지만 요거는 8단계 미스터리 분석이라는 것은 아직 어떤 과제를 가지고 실습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보려고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 해커의 장점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 내용을 좀 편집을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지난 거지만은 전에 메일까지 제가 훑어봤습니다. 제가 못 본 메일을. 그동안에 제가 딴 일을 하냐고 이분이 보낸 메일이 안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일도 이 블로그인가 그 페이스북에 쫙 그 보낸 메일들을 또 계속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것도 훑어볼 수 있었어요. 당신은 통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짐작해온 가정이 무효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깨닫은 것은 언제입니까?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해가지고 부모는 자녀보다 더 오래 갑니다. 자연스러운 질서죠.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런 통계를 이겼다는 그런 좀 표현력이 좀 틀리지만은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따님이 한 분 있는데 암으로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인생 경험을 하면서 2014년 8월 2일에 딸 이름이 제니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가정은 통계는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예측 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해체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힘들었어요.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는 정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뭐라고 할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뭐 자관 그것을 이렇게 자연적인 질서라는 거는 변칙이 아니다. 먼저 그 딸이 갔어도 그리고 또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 해킹의 그 슬픔 이렇게 됐는데 결국 제가 제의 암 사망이 우리 가족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 무엇도 비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기쁨, 극심한 슬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라고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많은 부모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아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그들이 삶을 즐길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비정형적인 것이지
변칙적인 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딸을 기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은 사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마 자기 딸도 이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후 딸이 사망한 이후에 저는 젠라다, 아까 그 이 회사 이름을 젠라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 딸, 큰 딸 이름을 맨 앞에 두고 이 딸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 작씩 그 대문자를 해서 젠라다라고 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난 여전히 합니다. 난 여전히 스루프 회계 실전 분석을 합니다. 리사 여사한테 굳이 저의 자신을 또 소개한다고 그런다면은 대화가 된다는 한에 있어서 뭐 통역기 두고서 얘기하기 참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보세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고 또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뭐 그런 동안 기아이 회사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어, 자기 마음가짐과 자기 소개를 또 하고 있네요. 이것은 젠나다 이 가정 해킹 장점에서 그 앞으로 고 끝난 거고, 요거는 학습 동아리의 리더가 계시는데 함정건 씨라고 이제 좀 이제 이름을 좀 밝혀도 되지 않을까? 또 자료는 충분히 쓰라고 공개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도 열심히 지적재산권으로 모은 자료들을 그냥 다 이제 우리들도 나이가 먹고 하니까 아이 활용해서 잘 써. 나가 좀 정리하는데 시간 걸렸지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자료를 PDF가 아니고 파워포인트로 받아가지고 제가 또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렛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OPT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 때 9개 규칙이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얘기가 참 의미 있는 거고요. 이런 병목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제약이론까지, 제약이론 경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계속 진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골드의 초기 신념, OPT 9개 규칙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론 에세이를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거의 2주 동안 간헐적으로 어, 1장부터 7장까지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전문을 이 함정근 씨가 번역해 준 것을 한 10년 만에 제가 제 복습을 하면서 이걸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 기업 경영 분야의 과학의 발전 단계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뭐 소개하는 것은 제약이론 경영에서 골드렛 박사가 또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생략하는 거로 하지만 이렇게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스르프 실전 분석의 맨 마지막에 항상 과학의 정신 세 번째 단계를
잊지 말자고 한 장으로 제 나름대로 압축한 표현인 거고요. 이런 제약 이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흥찌뻥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론이야 좋지 현실은 달러 요따위 발언들을 많이들 해요. 제가 모셨던 상관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 궁지렁궁지렁 거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제 저도 커가지고 딴 조직에 별도 그 팀장을 하고 있어. 그분은 이제 임원이 돼 있었었는데 사석에서 야, 스카이어야, 아, 내가 먼저 나갈 것 같아. 나이도 저보다 좀 많이 뭐, 아무리 통밥을 재보니까 좀 나가라는 얘기 같아. 네, 그래도 결국 관두셨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뭘 좀 해보자 했을 때 이론이야 좋지라고 했던 게 미안했었는지 어, 집 근처까지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한 그런 에, 배려를 또 해줬어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참 그런 거 보면 무심해요. 연락도 하고 또 찾아뵙고 그래야 됩니다만은 사이드로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이 과학의 단계 이런 거에 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온 건데 이론의 종말은 없다고 또 우리 한병철 그 철학자께서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에로스의 종말에서 또 해주셔가지고 또 굳이 이걸 또 남겨놓는 거고요. 우측은 또 좀 나름대로 좀 AI가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공통용어, 우리 그 시진핑 엉아가 얘기한 것은 참 옳은 얘기인데 요게 자기네들 표준으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